그래서 이잉크 태블릿에 입문하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흑백 제품이 더 좋습니다. 태친 2024년 7월에 출시한 오닉스 북스고 10.3인치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화이트 커버를 벗기면 안쪽은 검은색 박스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본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와콤 EMR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펜이고 오닉스 회사도 자사 펜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이건 끝에 지우개 기능이 없는 북스펜 플러스 제품입니다. USB A-C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TF 카드 확장 슬롯이 없어서 제거 도구는 없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보면 좌우 비대칭 디자인으로 요즘 출시되는 이잉크 태블릿 제품들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뒷면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트랩 패턴으로 다이어리 노트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초슬림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좌우 모두 버튼은 없습니다. 하단에 듀얼 스피커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잉크 태블릿 PC 성능 끝판왕으로 불리는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C 프로 제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께 차이를 보면 고 10.3 제품의 두께가 얼마나 얇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께와 무게로 극찬을 했던 한스 노트2 RLCD 태블릿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액정을 비교해 보면 한스 노트2 제품은 반사형 패널이라서 어둡습니다. 북스고 10.3 제품은 이잉크 패널 특유의 종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제품 모두 프론트 라이트 모듈이 없어서 밝기 조절은 안됩니다. 두께를 비교해보면 두 제품 모두 놀랄 만큼 슬림하네요. 실측을 하면 한스 노트 2 제품은 4.8mm, 북스고 10.3 제품은 4.6mm 측정이 되었는데 두 제품의 두께 차이는 체감되지는 않고 북스고 10.3 제품의 무게는 374g으로 나오네요. 한스 노트 2는 무게가 332g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들었을 때도 무게 체감이 느껴집니다. 한스 노트 2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그렇지 그 제품만 보면 충분히 가볍습니다. 세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한국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외 세팅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서재가 보이는데 내 책을 넣어서 보는 공간입니다. 서점은 오닉스에서 기본 책을 많이 넣어줬는데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노트는 로그인해서 필기한 내용을 동기화할 수도 있고 로그인 없이 바로 필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은 탐색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제품 저장 공간이 64GB라서 부족함은 없지만 TF카드 확장 슬롯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입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은 현재 설치된 앱 서랍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닉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프리막 기능이 생겼습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이거 오닉스에서 재미있는 기능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 화면에서도 판서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전까지 오닉스 제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능인데요. 정말 좋네요. 인터넷, 마켓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장하면 고 10.3 사용자 매뉴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갤러리에서 방금 필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송은 고 10.3 화면을 스마트 TV에 미러링하는 기능입니다. 이잉크 디스플레이 특유의 느린 화면 갱신 속도 대신에 스마트 TV에서 컬러 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스마트폰에 다 있는 기능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손터치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터치를 잠그게 되면 화면을 터치해도 동작이 안 됩니다. 팜 리젝션이 원활하게 동작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기능을 호출할 때만 손터치가 동작이 되네요. 여기에 물리키까지 있었으면 손터치 잠금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키가 없어서 아쉽네요. 물리키의 아쉬움은 저번에 리뷰했던 미테르 리모컨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GSF ID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로그인해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앱을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측정 앱을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680AP를 사용해서 이잉크 태블릿 제품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 4GB, 저장 공간 64GB입니다. 오닉스 북스탭 울트라-C 프로 제품은 스냅드래곤 85AP가 탑재되었습니다. 긱벤치 6 테스트 결과 고 10.3은 싱글 359, 멀티 1268점입니다. 탭 울트라-C 프로는 779점, 2259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리의 서재가 업데이트되면서 오닉스 제품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밀리의 서재 앱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영상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밀리의 서재 APK를 다운로드해서 해결했는데요. 이번에는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SAI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 SAI 앱을 설치하고 열어보면 백업이 있습니다. 백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밀리의 서재 앱이 스플릿 APK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APK 추출 앱으로 추출하게 되면 밀리의 서재 베이스 APK 111MB 이것만 추출이 돼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하고 백업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업된 파일이 APKS 확장자라서 바로 설치는 안 되고 이잉크 태블릿에도 SAI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SAI 앱이 보이지 않네요. 이잉크 태블릿에서 호환이 안 되는 앱들이 종종 있습니다. SAI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Send Anywhere 앱에서 APK 추출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잉크 태블릿에도 Send Anywhere 앱을 설치해서 밀리의 서재와 SAI APK 추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SAI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APK 설치가 보이는데 이걸 선택하고 미리 전송했던 밀리의 서재 앱을 찾아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리의 서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면 저번 영상 너 때문이냐? 편에 소개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밀리의 서재 페이지 넘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 10.3은 스피커가 탑재된 모델이라서 TTS 기능도 잘 동작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모안믹스 7S 제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연 업체에서 빠르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믹스 7S에서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밀리의 서재 앱이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닉스 제품은 국내 총판이 이노스페이스원 업체인데요. 이 문제를 오닉스 측에 전달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밀리의 서재 이잉크 태블릿 패널이 더 밝아 보이네요. 밀리의 서재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대연처럼 이노스페이스원 업체에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밀리의 서재의 빠른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yes24 앱입니다. yes24 앱은 PDF 문서에 스타일러스 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필기를 보여드릴게요. 필기 딜레이가 있습니다. A2 모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아까보다는 필기 딜레이가 줄어들었네요. X 모드는 동영상 볼 때 사용하는데 필기 딜레이는 A2 모드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속도 모드는 느려서 못 쓰겠네요. 리갈 모드는 깜빡임이 심해서 사용 못합니다. 책 볼 때 가독성도 중요해서 일반 모드로 두고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정도 느림은 감안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A2 모드나 X 모드에 두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디북스 앱입니다. 만화책 볼 때 일반 모드에서 깜빡이는 현상은 이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미지 품질은 가장 좋습니다. 속도 모드로 변경하면 이미지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책 넘길 때 깜빡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저는 만화책 볼 때는 속도 모드로 두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음영 표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페이지 넘김 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 10.3 제품은 G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자동 화면 회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화책은 가끔 두 페이지를 한 번에 봐야 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화면 회전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프론트 라이트 모듈이 없어서 더 책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알라딘 앱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페이지 넘김 속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웹툰 앱입니다. 이 제품도 네이버 웹툰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네요. 설정 가서 전체 화면 표시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제 전체 화면으로 웹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닉스 제품들은 대체로 잔상이 많이 남네요. 웹툰을 보는데 속도는 적당합니다. 고 10.3 제품은 오닉스 북스 8만화 노트 에어 3 컬러도 있고 탭 시리즈에도 탑재된 BSR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롤할 때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웹서핑할 때 A2 모드에서 스크롤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X 모드로 변경한다고 스크롤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미지 품질에서 손해를 봐서 X 모드로 웹서핑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A2 모드로 변경하면 X 모드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죠. 일반 모드나 리갈 모드는 책을 볼 때 사용하고 속도 모드는 이미지가 많은 책을 볼 때 사용하면 되고 A2 모드는 웹서핑 용도입니다. 원래는 X 모드는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 10.3 제품은 동영상도 A2 모드로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A2 모드로 두고 영상을 재생하면 플리커 현상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 모드로 변경하면 원래는 화질 손해를 보면서 플리커를 억제해 줘야 되는데요. X 모드에 버그가 있어서 플리커 억제도 못하고 잔상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잔상이 발생하는 문제는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잔상이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페이지 리뷰할 때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오닉스 회사는 X모드 버그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도 A2 모드로 두고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상은 RLCD 태블릿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이잉크 태블릿 제품들은 사운드는 품질은 좋지는 않습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고 10.3 제품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듀얼 스피커 음량은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닙니다. 갤럭시 S24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y.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스피커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입체감 있는 사운드는 들려주지 못하지만 볼륨을 최대로 높였을 때 출력되는 소리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성능입니다. 기본 노트 앱에서는 필기 딜레이를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이잉크 특성상 서드파티 앱에서는 필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닉스 업체가 원노트 앱은 필기 최적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앱들은 이잉크 태블릿 성능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고 컬러 10.3 제품은 굿노트 앱은 실행해도 뭐가 안 나오네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이건 테스트에서 제외할게요. 플렉슬 앱에서 필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필기 딜레이는 많이 발생하네요. 모드가 A2로 되어 있는데도 느립니다. 소도 앱입니다. PDF에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느립니다. 서드파티 앱 사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BSR 기능도 있고 성능도 좋은 오닉스 북스 탭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북스고 10.3 제품은 기본 노트 앱을 활용해서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스고 10.3 제품은 이잉크 카르타 1200 스크린에 2480 바이 1860 300ppi 고해상도 제품입니다. 신기하게도 컬러 제품은 작년에도 300ppi 제품들이 나왔는데 오닉스 10인치 흑백 제품에서 고해상도 제품들은 이제서야 출시가 되네요. 컬러 제품도 흑백으로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오리지널 흑백 제품들과 동일한 가독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있는 책을 볼 때는 컬러 모드로 보는 것과 흑백 모드로 변경해서 볼 때 큰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흑백 모드로 변경하면 컬러 필터가 눈에 덜 띄게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패널에 컬러 필터가 입혀 있고 그로 인해서 패널이 어둡다는 단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잉크 태블릿에 입문하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흑백 제품이 더 좋습니다. 고 10.3 제품이 300ppi에 프론트 라이트 모듈도 없어서 패널이 밝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다른 10.3인치 제품들보다는 밝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서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 10.3 제품 패널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원래 흑백 이잉크 제품들은 이렇게 책을 보는 것처럼 패널에 그물망이 없어야 정상인데요. 고 10.3 제품에 있는 그물망은 무슨 의도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검은색 패턴들이 패널을 어둡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컬러 이잉크의 RGB 패턴처럼 보기 싫은 건 아니지만 일반 흑백 제품들과 다르다는 건 이상하네요. 그리고 종이에 필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문 방지 특수 필름을 부착된 것도 패널 밝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수 필름은 제거하기 힘듭니다.
제가 iMovie 페이퍼 S1 특수 필름을 제거하면서 고생했던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면 특수 필름은 제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 10.3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화면에서도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신기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진짜로 구현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스크랩이 필요한 기사를 보게 되면 웹 브라우저 화면에서 필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본 이미지와 필기한 이미지 둘 다 저장이 돼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고 10.3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역대급 초슬림 두께의 10.3인치 300ppi 고해상도와 밝은 패널, 그리고 사각거리는 필기감까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